아니, 저 사람이 박노인 아들이라고? 저 사람 야당 대표 아닌가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마을, 낡은 경로당 건물 앞에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81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굽지 않았지만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에이, 또 저 노인네 왔어? 김씨 할머니가 화투를 내려놓으며 혀를 찹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씨 할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맨날 빌붙으려 들어. 차라리 집에나 있지. 박노인은 이런 말들이 들려와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니까요. 구석 자리로 걸어가서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수다를 떠느라 시끄럽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또 용돈 보내줬어. 50만 원이나. 그게 뭐야? 우리 막내딸은 100만 원씩 매달 넣어준다고.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 박노인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30년 전 25살 아들 한도윤이 집을 떠난 뒤로는 소식조차 모르니까요. 그때 박노인은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청을 찢어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도 참아냈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아들은 스스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날의 아들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망한 표정도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을 뿐이죠. 오히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또 멍하니 앉아있네.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박노인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화투패를 섞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경로당은 왜 나와? 여기는 자식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야. 다른 할머니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박노인은 가만히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참 평범한 장면인데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로당에서는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박노인도 하나 받아서 구석에서 혼자 먹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또 억지로 삼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만든 김치야. 정말 맛있지? 옆 테이블에서 자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노인은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짜고 시큼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은 더욱 씁쓸해집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경로당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화투를 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봐야 더 외로울 뿐이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노인도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경로당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봅니다. 내일도 또 이곳에 올 것입니다. 구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집까지 가는 길은 10분 거리지만 박노인에게는 참 깁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며칠 뒤 경로당은 여느 때보다 들썩입니다. 설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이 올 이야기로 한창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벌써 설 선물 뭘 사줄까 물어봤어. 참 기특하지? 박씨 할머니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옆에 앉은 최씨 할아버지도 거들어줍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자식이 있으면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지는데. 박노인은 구석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모일 생각에 들뜨지만 박노인에게는 더욱 외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갑자기 김씨 할머니가 박노인에게 묻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이지만 다른 할머니들의 시선이 모두 박노인에게 쏠립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낼 생각입니다. 박노인의 대답은 짧고 담담합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입니다. 참 안 됐네. 자식이 있어야 명절 맛이 나는 건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박노인은 모른 척합니다. 대신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점심 뉴스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한도윤 의원이 오늘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집니다. 박노인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집니다. 텔레비전 속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 그 익숙한 눈매와 코끝이 박노인의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듭니다. 한도윤 의원은 45세의 젊은 나이로 당대표에 오른 정치 신성으로 서민 출신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인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집니다. 뚝 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지만 박노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한도윤은 당당하고 의젓합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한때 집을 떠났던 그 25살 청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박노인은 눈물이 핑 돕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았던가요? 이렇게 당당했던가요? 아이고, 저 정치인 참 잘생겼네. 말도 잘하고. 김씨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런 아들 둔 부모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잖아. 박노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가난한 박노인이 저런 훌륭한 정치인의 아버지라고 하면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이겠죠.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었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아들의 모습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박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 최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 혈압약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봤다는 기쁨과 동시에 2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아픔이 몰려오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은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혹시 아들이 뒤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속의 한도윤과 현실의 박노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입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단다.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노인은 아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자꾸만 텔레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혹시나 해서 뉴스 시간이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날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네. 김씨 할머니가 달력을 보며 말합니다. 경로당 분위기는 더욱 들뜹니다. 벌써부터 자식들이 언제 올지, 뭘 해줄지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엔 갈비 한 상자 사온다고 했어. 한우래. 와, 그럼 우리도 한 점씩 얻어먹을 수 있겠네. 할머니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구석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거든요. 올해는 경로당에서도 설날 잔치를 크게 해보자. 이씨 할아버지가 제안합니다. 여러 할머니들이 박수를 칩니다. 좋은 생각이야. 자식들이 와서 함께하면 더 좋겠네. 맞아. 우리끼리만 있으면 뭘 하나. 자식들 자랑도 하고 같이 음식도 해먹고. 말이 나오자 이런저런 계획이 쏟아집니다. 누구는 떡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고 누구는 전을 부쳐 오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자신의 자식이 함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최 씨 할아버지가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오실 거야?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박노인에게 쏠립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말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저도 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할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봅니다. 김씨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손님이요? 누구를요? 제 아들입니다. 박노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있으셨어요?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 사는데요? 가끔 연락하나요? 질문이 쏟아지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코웃음을 칩니다. 에이, 진짜 아들이 있으면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경로당에서 혼자 지내셨겠어요?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다른 할머니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박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박 할아버지 밥값 한 달 동안 다 대주는 거야. 대신 못 데리고 오면. 못 데리고 오면 뭐요? 박노인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경로당에 안 나오는 거야. 거짓말쟁이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김씨 할머니가 박수를 칩니다. 좋아요. 그럼 내기 성사네. 박 할아버지 어떠세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이죠. 좋습니다. 박노인의 대답에 경로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진짜요? 정말 아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아들인데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설날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노인은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냅니다. 30년 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입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둔 곳이죠. 도윤아, 아버지가 너를 찾고 싶다. 박노인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하지만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밤이 깊어도 박노인은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로당 사람들 말대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떠났습니다. 설날까지는 이제 열흘 남짓. 박노인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훌륭하게 자랐다면 분명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는 믿음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박노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기를 한 것은 좋은데 정작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경로당에 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박노인을 놀리거든요. 박할아버지, 아들 연락은 됐어요? 김씨 할머니가 비웃듯 묻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만 끄덕일 뿐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에이, 정말 아들이 있긴 한 거예요? 혹시 상상 속의 아들은 아니고요?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키득거립니다. 박노인은 참을성 있게 이런 놀림을 견뎌냅니다. 어차피 설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다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30년 동안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도윤아, 오늘 아버지 공장에서 상 받았다. 어떤 날은 도윤아, 아버지 많이 아프다. 보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노인은 새 종이를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단다. 정말 자랑스럽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못난 탓에 너를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도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편지를 쓰면서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 물방울 자국이 번집니다. 설날에 아버지를 보러 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에게는 내가 전부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봅니다.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다음 날 경로당에서는 놀림이 더 심해집니다. 박할아버지, 아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박씨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랍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요.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중얼거리는 소리 들었는데요. 텔레비전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던데요. 김씨 할머니가 거들어줍니다. 설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너무 허황된 얘기인데요. 할머니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박노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허풍도 정도껏 떨어야지. 정치인 아버지가 박할아버지 같은 거지라니. 이씨 할아버지의 말이 박노인의 가슴을 찔러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누가 봐도 박노인과 한도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박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한테 전화하러 가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하고 박노인은 경로당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쓰다 만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박노인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며칠 더 지나자 경로당에서의 놀림은 절정에 달합니다. 박할아버지, 설날이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들 연락됐어요? 혹시 구걸하러 간 거 아니에요? 돈 좀 달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들 없다고요. 박노인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합니다. 도윤아, 제발 아버지 생각을 해다오. 한 번만 보자꾸나. 그날 밤 박노인은 결국 편지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시청으로 가기로 합니다. 혹시 시청에서 한도윤의 주소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야간 당직실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박노인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편지를 들고 방 안을 서성이던 박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잊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죠. 박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다.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설날까지 이제 이틀.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전날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직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경로당 안은 이미 북적입니다. 할머니들이 내일 잔치 준비로 한창 바쁩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떡 2시로 보내준다고 했어. 좋겠네. 우리 둘째 아들은 과일을 한 박스 사온대. 모두들 자식들이 가져올 음식 이야기로 신이 났습니다. 박노인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박노인 앞으로 다가옵니다. 박할아버지, 내일 진짜 아들 오나요? 혹시 마음 바뀐 거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선이 따가워서 박노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노인의 솔직한 대답에 할머니들이 웅성거립니다. 그것 봐.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 씨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합니다. 박 할아버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아들 없는 거 맞죠? 박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들이 올까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날까요? 잠깐만요. 박씨 할머니가 갑자기 텔레비전 볼륨을 높입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긴급 속보입니다. 집권여당 대표 한도윤 의원이 오늘 오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돌연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당황한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윤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한도윤 의원은 어제 저녁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자신 때문일까요? 아들이 어디서 아버지 소식을 들었을까요?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찹니다. 어머, 저 정치인 큰일 났네. 차기 대통령 후보라던데. 정치판이 워낙 복잡하니까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박노인은 온몸이 떨립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혹시 나 때문인가? 박노인이 작게 중얼거리자 이씨 할아버지가 듣고는 비웃습니다. 뭐가 박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설마 저 정치인이 박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또 우기실 건 아니죠?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정말 어이없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박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 안 오면 약속대로 경로당 안 나오는 거죠? 김씨 할머니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박노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뉴스에서 들은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박노인은 불안해합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를 확인해 보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저 한도윤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것뿐입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아버지가 걱정된다. 박노인은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립니다. 아들을 찾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박노인은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마음속 불안함과 겹쳐 보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박노인은 자신을 탓합니다. 경로당에서 아들이 온다고 한 것도 내기를 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노인은 잠시 눈을 붙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 걱정뿐입니다. 한도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꿈속의 아들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박노인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내다봅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벌써 음식 냄새가 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박노인은 한숨을 내쉽니다. 경로당에서는 분명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들의 아니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혹시 무슨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어제 쓴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결국 보내지 못한 그 편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설날 새벽 4시 박노인은 잠에서 깹니다. 꿈이었을까요? 분명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죠. 귀를 기울여 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또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요? 누가 이런 새벽에 자신을 찾아올까요?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누구세요?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다시 돌아서려는데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박노인은 온몸이 굳어집니다. 이 목소리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30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낮아지고 깊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 목소리입니다. 도윤아, 도윤이 맞니? 박노인의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시도해서 겨우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정말로 한도윤이 서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의젓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평소의 당당한 표정 대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박노인은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아들을 바라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맞니?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꿈이 아닙니다. 아들이 정말로 찾아온 것입니다. 한도윤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 박노인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들어와라. 밖에 춥겠다. 박노인은 아들을 집 안으로 모십니다. 한도윤은 낡은 집 안을 둘러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괜찮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박노인은 아들에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지만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도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못나서 너를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했구나. 박노인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정치인으로서 늘 강한 모습만 보여왔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시는 아버지를 보며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이제 아버진 잊어라. 아버지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박노인의 말에 한도윤은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짐이라니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30년 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찾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전 늘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노인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느낍니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밖으로는 설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날 아침 9시, 경로당은 이미 북적입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서 준비해온 음식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떡, 전, 과일, 나물 등이 상 위에 가득 차려집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직 안 왔네. 곧 올 텐데. 김씨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자식들을 기다리며 들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언제 올까요? 아들이랑 같이 온다고 했는데. 최씨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키득거립니다. 아마 혼자 올 거려. 아니면 아예 안 올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제까지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하던데. 할머니들은 박노인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10시가 되자 경로당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박노인 혼자였습니다. 어머, 박할아버지 혼자 오셨네.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질문이 쏟아지지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박할아버지, 약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 안 데리고 오셨는데. 이씨 할아버지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입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중년 남성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장이 참 좋네. 돈 많이 벌어 보이는데. 김씨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벌립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혹시.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최씨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사람 여당 대표 아니야? 한도윤?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도윤을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정치인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한도윤은 경로당 안을 둘러본 후 박노인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로당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할머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경로당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정중한 인사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한도윤이 박노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김씨 할머니가 입을 벌린 채로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평소에 구박하던 그 박노인이 정말로 한도윤의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셨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한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들은 그동안 박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도윤은 박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아드님이세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박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김씨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도윤이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색했던 침묵은 따뜻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노인과 한도윤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이제 진짜 설날 잔치를 시작해 볼까요? 박노인이 밝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경로당에 다시 활기가 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로당 안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노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런 변화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박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요. 김씨 할머니가 상석을 권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평소 자리가 편합니다. 박노인은 늘 앉던 구석자리로 향합니다. 한도윤도 아버지 옆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둘러 음식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만든 떡이에요. 드셔보세요. 이전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갑작스러운 친절 공세에 박노인은 당황합니다. 한도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박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요.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박노인의 아들 한도윤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한도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경로당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운이 좋아서 아들이 잘 되었을 뿐이에요. 이 말에 할머니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박 씨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가족처럼 지냅시다. 한도윤이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김씨 할머니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합니다. 도움은요? 오히려 우리가 박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는데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박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설날 잔치가 시작됩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한도윤은 아버지가 직접 떠주는 떡국을 받아 먹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떡국 맛이 어떠니?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한도윤의 말에 박노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먹는 떡국의 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아버님을 찾으셨어요? 한도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자신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할아버지, 이제 매일 경로당에 나오셔야 해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박할아버지가 우리 경로당의 어른이세요. 박노인은 이런 대접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나이도 똑같고 처지도 비슷하잖아요. 한도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경로당 사람들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들은 한도윤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곧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소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분이라고요. 김씨 할머니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자 김씨 할머니가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해가 질 무렵 경로당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두들 박노인과 한도윤에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박할아버지, 내일 또 봬요. 경로당이 조용해지자 박노인과 한도윤은 마주 앉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한도윤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겠지? 네, 아버지.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경로당을 나섭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날은 제 생애 가장 값진 날입니다. 한도윤의 말에 박노인이 미소를 짓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야 진짜 설날을 보낸 것 같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노인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명절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따뜻한 설날이었습니다.